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에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그런 제품이어서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그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私の使命で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독감 백신은 유통에 문제가 생겨서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독감 백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시 무료 접종을 중단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질병관리청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가 된 그 물량은 13에서 1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준비된 그 물량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이 얘기한 거는 그동안 접종했던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단한 게 이제 13에서 18세인데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됐던 말씀하신 거 9월 8일부터 접종이 됐던 그것 때문에 공급됐던 물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이번에 문제된 물량은요. 이제 국가 조달 계약을 체결한 1,259만 도즈 가운데 또 그 의료기관에 공급된 500만 도즈 가운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동 과정에서 앞서 나온 것처럼 이제 상온에 좀 노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백신 중단은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 전부 다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앞서 공급된 것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 연령층의 백신은 일단 전부 중단이 되고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되느냐? 지금 정확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뭐 길어도 2주면 된다고 하니까 네. 2주 후에 식약처의 결과가 나오면 질병관리청이 다시 백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와 저는 별개로요. 이건 지금 무료 백신에만 해당되는 거고 네. 유료로 백신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이거는 공급 체계가 또 다르다고 일반 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그 도매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이번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유료로 맞는 거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병원에서 백신 주사 맞는 부분,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근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폐기를 하고 문제 없으면 계속 맞추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국회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백신 무료 접종한다고 했잖아요. 자칫하다가 그것까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전제를 500만 도즈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된 게 500만 도즈 전체인지 아니면 극히 일부인지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냉장차로 지금 한 2도에서 8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온도가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도즈가 만약에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업계 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걸 이제 이동하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다 분산해서 나르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 일부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다 폐기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오늘 아침 속보 보고 많이들 좋아하셨을 텐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61명. 한때 400명대까지 올랐다가 사흘 연속 1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희 출연자들 나와서 오늘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수치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리 숫자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못 놓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명확하고 우리가 계속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문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비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 자칫 또 곧 있으면 추석 연휴잖아요. 네. 인구가 많이 이동하죠. 이럴 때 자칫 다시 숫자가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점이 강남구 일대에 집단 감염이 4건 그리고 확진자만 100명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 강남구에 특이합니다.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이 2호선 라인인데요. 네. 여기서만 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이제 좀 감염에 취약한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다단계 업체나 방문 판매 아하. 업체의 사무실이 위치한 오피스텔이 이 일대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추정인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럴 이 거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이제 강남구청과 함께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산발적 집단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가 144명이거든요. 네. 광복절 그 2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확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최대 한 175명까지 증가했었는데 한 30명 정도 줄어든 수치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좀 네.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위중 환자 우리가 에크모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 위중 환자의 경우에는 숫자가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 정도를 지금 위중 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중 환자의 경우에는 에크모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명 환자에 여러 명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중 환자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위중 환자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여가면서 특히 노인층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 숫자만 봐서는 또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동안 계속해서 방역 당국도 걱정한 부분이 추석 연휴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은 안 내려가기로 했는데 관광지로도 그렇게 많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 관광협회가 추산을 해보니까요. 네. 추석 연휴 5일 동안에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9만 8천 명. 근데 이번 주부터 미리 이제 연차를 내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말부터. 예, 이번 주 주말부터 떠나는 사람까지 합하면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주의 호텔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은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70~80% 정도 예약률이라고 하는데 한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만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도 그리고 전남 여수라든가 이런 유명 관광지는 전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 방송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발 제주도에 오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의 말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본인의 이상 증상을 속이고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웬만하면 제주 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요. 제주도에
도착한 사람은 발열 검사를 받는데 네. 37.5도가 넘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냐면 지정된 숙소로 전부 이동해서 받는다고 해요. 비용이 들겠죠. 이 비용을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부담했는데 이제는 그 검사를 받는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비용 부담이 하나 있고요. 또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착용하지 않고 또 그래서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준다면 이건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그리고 네.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런 지금 한 얘기 잘 들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갔다가는 나중에 정말 본인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좀 잡아가는 이 감염세를 다시 더 확산시킬 그렇죠. 그럴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